후발주자라고 비난받던 한국이 이제는 주요국들을 모두 앞지르며 탑10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누적 접종 완료자가 우리나라 인구 대비 7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였죠. 접종을 처음 시작한 2월 26일 이후 240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 20일 이후 218일째에 이룬 성과인데요. 한국은 22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접종 완료율은 11을 기록하며 일본을 따돌렸고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을 모두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3,594만 5,342명을 기록하며 전체 약 5,135만 명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죠. 또 다른 조건인 만 18세 이상 목표 접종률 80%는 이미 지난 20일 넘어섰고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 90% 목표는 이보다 먼저 달성함으로써 방역체계 전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초기의 부진을 싣고 최근 한국의 접종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접종 현황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접종 완료율, 인구 100명당 접종수,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등 여러 지표로 집계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OECD 소속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최소 1회 이상 접종 인구 비율이 79.35%로 5번째를 기록하였죠. 1위는 포르투갈, 2위 칠레,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페인으로 나타났고 5위를 차지한 한국의 뒤로는 캐나다와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완료율 순으로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0위로 전해졌는데요. 22일 기준이라 아직 70%를 넘지 않은 69.45%로 나오지만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스페인,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다음이 한국이며 그 뒤를 일본이 68.97%로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의 접종 완료율 66.7%, 프랑스 67.5%, 이스라엘 64.9%, 독일 65.5%, 미국 56.5%를 앞지른 것인데요. 특히 불과 21일만 해도 한국은 12위였고 일본은 10위였는데 하루 만에 자리가 바뀌는 등 한국은 압도적인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접종률이 정체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9일 16위, 20일 14위를 기록하며 2계단씩 빠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뉴욕타임스 백신 트래커에 의하면 23일 기준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바레인, 일본과 함께 69%를 나타내고 있죠. 이 집계 역시 시차로 인해 한국이 70%가 넘은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소수점 이하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로만 판단하면 공동 20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집계에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아루바, 인구 40만 명이 조금 넘는 몰타 등 작은 나라들까지 포함되었는데요. 한국과 비교할 만한 수천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1억 3천만 명, 중국 14억 명, 미국 3억 3천만 명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국민 접종의 위협을 달성한 나라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북미 등에 불과하고 한국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접종 완료율이 높은 다른 나라들이 많은 확진자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어 향후 한국 역시 고도로 잘 조율된 위드 코로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것을 일찍 풀거나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층 등의 방역에 실패한 것 등이 일부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실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2,009명, 사망자는 115명으로 집계되었죠. 최근 8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던 영국은 이로써 지난 7월 17일 기록된 54,674명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5만 명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날 코로나 1일 확진자가 3,439명 발생하고 16명이 사망, 22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3,598명, 사망자는 6명을 기록하였는데요. 독일은 23일 신규 확진자 9,276명, 사망자는 44명으로 집계되었고 최근 7일간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일주일 전 70.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양로원과 요양원, 의료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직전 후 2주간의 방역 상황이 중요하다.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마땅한 경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방역을 완화했다간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체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죠. 이처럼 뒷심을 제대로 보여주며 접종률에서 주요국을 따라잡은 한국은 배터리에서도 또다시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자사의 주력 차량 스탠다드 모델의 배터리를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로 교체키로 하면서 배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전기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선호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금까지 LFP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죠.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해왔으며 25일 열리는 LG화학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를 공식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SK온 지동섭 사장은 최근 LFP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삼성 SDI 역시 LFP 배터리 개발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업체들은 니켈 함량이 높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등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에 치중하며 LFP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3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길고 부피가 작은 장점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는 데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배터리가 대다수 3원계 계열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이슈가 제기돼 왔죠. 3원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절대 우위여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 치중하며 해당 시장을 주도해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전체 LFP 배터리 중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전해졌죠. 최근 들어 광물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안전 이슈가 맞물리면서 LFP 배터리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테슬라의 선언은 LFP 배터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 것인데요. 테슬라는 지난 21일 주력 차량인 표준 모델의 배터리를 기존 3원계에서 LFP로 교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장거리 주행 모델은 3원계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죠. 애플카 생산을 추진하는 미국 애플 역시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이 중국 CATL과 BYD와 배터리 공급 관련 협상을 벌이다가 좌초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올해 초만 해도 LFP 배터리에 대해 주행거리 한계 등을 지적하며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하였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더는 LFP 배터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LFP 채택 확대로 한국 업체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LFP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LFP와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3원계 배터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